지금부터 2019학년도 1학기 서울지역 컴퓨터과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과학과에는 총 9분의 교수님이 계시며 오늘 행사에는 7분의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비주얼 C 컨트롤 프로그래밍, 컴파일러 구성, 시뮬레이션 과목을 담당하시는 김가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기산수학, 소형대수, 정보통신망 과목을 담당하시는 손진곤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컴퓨터과학개론, HTML 웹프로그래밍, 알고리즘, HTML5 과목을 담당하시는 이관영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유닉스 시스템, JSP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담당하시는 김희천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컴퓨터과학 개론, 자료구조,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과목을 담당하시는 정광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터넷과 정보사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과목을 담당하시는 정재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 운영체제, 컴퓨터과학 과목을 담당하시는 이준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C++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래픽스, 인공지능 과목을 담당하시는 이건회 교수님께서는 대전충남 지역대학 행사 일정으로 인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C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과목을 담당하시는 김영은 교수님께서는 대전 충남 지역대학 행사 일정으로 인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송대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 학과장이신 정광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을 하는 말을 하기 위해 뵙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계공학, 엔진이나 전기 기관을 통해서 산업 자체가 번역되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ICT,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이제 새롭게 컴퓨터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분들이고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혹은 앞에서 이끌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 잘 4년 혹은 2년이나 3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여러분의 학업 진행과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주실 컴퓨터과학과 추천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천 행서비스는 1, 2, 3학년 신입학생들에게
입학 후 1학기 동안 제공되는 것으로 각 학년을 담당하시는 튜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1학년 정혜욱, 김신욱, 김용, 정영한철, 김다민, 차인수, 김혜리 튜터님, 2학년 윤영준 튜터님, 3학년 우진기, 윤성림, 신정아, 김지수, 박진희 튜터님께서 하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오늘 서울지역대학 신편생 오리엔테이션에는 정혜욱, 윤영준, 김남희, 김현진, 윤성림, 신정아 튜터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학년 신프로그램이 인터넷과 정보사의 두 과목을 담당한 튜터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산수학과 비주얼 10월 프로그램을 담당한 2학년 문영배 튜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담당을 한 정혜욱 튜터고요. 지역은 서울 서부하고 남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하고 서울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1학년 튜터 김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튜터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하고 자바 프로그래밍 튜터링을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튜터 신정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튜터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소개 및 학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컴퓨터학과 김지진 조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본교 조교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과학과의 개설 목적은 현대 정보사에 필요한 첨단 IT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개설이 되었고요. 저희 교육 내용은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분야, 시스템 분야, 자료 운영 분야, 그리고 하드웨어 분야,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 전산 수학 분야 이렇게 6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저희 그 분야별 세부 과목을 조금 살펴보면 프로그래밍 분야로는 C, C++, 자바, JSP, 비주얼 C++, 프로그래밍 언어론, 컴파일러 구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로는 컴퓨터의 이해, 컴퓨터 과학 개론, 운영체제, 유닉스 시스템, 정보통신망 과목이 해당됩니다. 자료 운영 분야로는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과목이 있고요. 하드웨어 분야로는 디지털 논리회로와 컴퓨터 구조,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로는 인터넷과 정보사회, HTML 관련 과목들, 컴퓨터 그래픽스,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과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수학 분야로는 이산수학과 선형대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저희 컴퓨터 과학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이 진출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나 관공서, 통신 및 서비스 업체, 금융기관, 혹은 기타 소프트웨어 그런 전문 업체 등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많은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계십니다. 저희 컴퓨터 과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cs.knol.ac.kr로 들어오시면 저희 학과 홈페이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교수님 및 교과 정보 같은 것도 다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빨간색 표시된 그 중앙에 있는 공지사항 또는 학과 광장에도 공지사항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저희 학과 행사 그리고 튜터님들 특강 장학금 공지 이런 것도 중요 정보도 올라오니까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수강부터 졸업까지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은 한 과목당 3학점씩 해서 한 학기에 6과목 이내, 즉 18학점 이내까지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첫 학기 때는 원격 교육대학의 이해라는 1학점짜리 과목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은 본인이 입학한 학년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전공 필수의 개념이 따로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학년 과목으로 바꾸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다음 주에
소환시청 변경 기간 한 번 더 있으세요. 그 기간 이용해서 소환시청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환시청 변경하시면서 교재가 변경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출판반원으로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들으실 때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요. 그 나의 정보 보시면 학습하기 버튼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정보 밑에 학습 자료실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출석 수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은 원격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프라인 수업을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학기당 과목 수는 평균적으로 2과목에서 4과목 정도 되실 겁니다. 수업 시간은 한 과목당 6시간 수업 받으시고 1시간 별도로 시험 시간 따로 있습니다. 수업 일수는 주간 시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야간 시에는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가 되실 거고 그 평일이 될지 주말이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날짜는 지역대학마다 혹은 학년마다 시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대학의 그런 출석 수업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권에서 컴퓨터과학과 수업은 2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신 여기 남부학습센터, 목동역에 있는 남부학습센터가 있고요. 2호선 뚝섬역에 있는 서울지역대학 2군데에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상 이 2군데에서 좀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1, 2학년 서울지역대학은 평일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 수업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3, 4학년 서울지역대학은 주말 야간반, 그러니까 일요일날 종일 수업을 하시고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남부학습센터는 3, 4학년이 평일반, 1, 2학년이 주말 야간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대학 1학년 학생이 평일반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래서 힘들어요, 참석이. 그러면 남부학습센터로 바꾸시면 주말 야간반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겠죠. 서울지역대학 출석 수업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시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출석 시험은 출석 수업 받으시고 1, 2주 정도 후에 주말에 토요일날 한 번 더 오셔서 시험을 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석 수업 날짜를 보시면 서울지역대학 1학년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 평일 주일 수업 하시고요. 2학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평일 수업, 3학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 진행하시고 4학년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입니다. 네, 남부학습센터 1학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말 그리고 야간 수업 하시고요. 2학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 3학년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평일 수업, 4학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평일 수업 하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안 맞은 경우에는 성수에서 남부로, 남부에서 성수로 일정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수도권, 경기지역대학, 인천지역대학,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좀 비교적 가까운 데 있죠. 충북지역대학, 대전지역대학, 강원지역대학 이런 데는 1시간 정도 거리 걸리시거든요. 네, 이런 데는 비교적 가까운 데를 변경하셔서 출석 수업 들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단 유의하실 점은 출석 시험도 출석 수업을 받으신 데서 시험을 보셔야만 된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장소 변경 인터넷에서 하시면 되고 변경 기간은 변경한 지역대학 출석 수업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는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 기간 내 못하셨다 그러면 지역대학이나 학습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일정이 좀 잘 안 맞으시거나 그냥 출석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부하셔서 객관식으로 시험 보시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때 지금 수강 신청 기간에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개강 후에도 변경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세요. 기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용하시고 그 기간도 놓치시면 지역대학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평가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중간 평가가 30%, 그리고 기말 평가가 70%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말 평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전 과목 다 동일합니다. 그냥 객관식으로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일정은 6월 16일 일요일 오전, 그리고 2학년이 같은 날 오후, 3학년은 그 다음 주 6월 23일 일요일 오전, 4학년이 같은 날 오후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중간평가 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목별로. 첫 번째는 과제물 유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중순쯤에 과제명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보시고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걸로 점수를 받으시는 게 중간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과제물 과목들, 그리고 출석 시험 과목들은 출석 수업 받으시고 주관식으로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중간 점수를 받으시는 거. 이거는 유의하실 점이 출석 수업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이 중에서 2시간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시면 출석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이런 경우 내지는 출석 수업 대체하실 분들은 2월 9일날 일요일날 가셔서 객관식으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과학과니까 실습하시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 수업 가셔서 전산실에서 실습하는 과목들이 지금 보이시는 5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은 실습은 하시되 시험 유형은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한 번 더 가셔서 주관식으로 출석 시험 보시는 과목이고, 위에 있는 4과목 같은 경우는 실험 실습을 하신 내용을 집에 가셔서 과제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실습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출석 과제물, 출석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1학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중에서 C 프로그래밍, 비주얼 C++, 그리고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요 3과목이 지금 1학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 평가 유형별로 나눠 놓은 거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과제물 작성해서 올려주는 과목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출석 수업 시험 보시는 과목들이죠. 이 중에서 1학년 C 프로그래밍, 2학년 비주얼 C++은 이제 출석 수업에서 하신 실험 실습 과제물을 업로드해 주시는 게 시험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공 교양 일반 선택 다 한눈에 보시라고 표로 작성해 놓은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학기 각종 시험 일정 안내도 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숙지해 놓으셨다가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졸업하시려면 2가지 요소를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졸업소의 학점 다 채우시고요. 논문 쓰셔야 됩니다. 먼저 학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공통적으로 졸업소의 학점은 140학점입니다. 이 중에서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양 24, 전공 51학점은 필수 학점. 그리고 2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하시면서 인정받으신 학점이 교양 18학점, 전공 17학점을 받으셨죠. 그걸 포함해서 교양 24, 전공 60학점이 필수 학점입니다. 3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인정학점이 교양이 36, 전공이 34. 이걸 포함해서 교양 24, 전공 69학점이 필수 학점입니다. 그러면 3학년 편입생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교양이 36학점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근데 졸업소의 학점 중에 교양 24가 필수니까 이미 넘으신 거예요. 그 교양 같은 경우는 필수로 더 남은 학기 동안 선택으로 들으실 때 필수로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34를 받으셨는데 69학점 필수 채우시려면 35학점은 남으셨죠? 이거 필수로 채우시고 남은 학점은 전공을 들으시든 교양을 들으시든 일반 선택을 들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을 쓰시거나요, 아니면 자격증 등으로 논문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정보 처리 기사나 네트워크 관리사 같은 것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종류가 많아요. 그거 저희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대상자는 84학점 이상 취득하신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되시고요. 논문 대체 자격증의 경우에는 입학 이후에 취득하신 것만 인정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적 이제 시스템이 4.5점 만점에 A+, 또 각 등급간 0.5점씩 차등해서 A+, A0, B+, B0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F를 포함해서 C+ 이하 받은 과목들은 재수 강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F학점 받으신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 수업도 이수학 교과목 성적이 F를 포함해서 C+ 이하인 경우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최대 3과목까지. 그리고 학예 계절 수업은 2학기 교과 중 일부가, 동계 계절 수업은 1학기 교과 중 일부가 개설이 됩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이제 계절 수업이 저희는 재수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듣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용을 못 하시고
들으셨던 과목에 대해서 F 포함 C뿔 이하 나왔던 과목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과목이 다 개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양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근데 전공은 그때그때 두세 과목 정도밖에 개설이 안 되니까 학점 이제 계산하실 때 유의하셔서 이제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학제도고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등록금의 90에서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을 하시고 지금 학교 홈페이지 및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올라와져 있어요. 3월 6일까지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 만 24세 이하, 만 70세 이상, 장애인, 성적우수자, 외국인, 기여자 다문화 가족, 직계가족이 2인 이상 재학 중일 때, 그리고 방송대 졸업생이 다시 입학할 때 본인에 맞는 장학금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사하셨던 우리 튜터생들이 하는 역할은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 그런 좀 지도를 해주신다거나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도 해주세요. 튜터 지도 사이트는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 정보 밑에 튜터 지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이용하시면 되고 학과 튜터 특강은 여기 보이시는 카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나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니까 확인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튜터님들이 10명 이상 이제 학생들이 확보가 돼야지만 강의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 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번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담당 튜터님들도 다르거든요. 본인에 해당하는 담당 튜터님 누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사 안내를 이제 큼직하게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이제 궁금하신 건 학과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해 놓으시면 저희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 가끔 메시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궁금하신 점 내지는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기말평가라는 부분인데요. 기말평가에서 지정된 날짜하고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평가처럼 다른 대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지. 주말은 무조건 정해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본인 결혼식 내지는 누구 장례식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다 이제 넣어서 지역대학에 신청을 하면 기말 추가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약간 100% 점수 못 받으시고 환산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말은 정해진 날짜에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서울 남동 지역이어서 지금 현재 튜터가 은인 튜터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1학기 수강 신청을 1, 2, 3학년 과목을 돌고 했는데 이 은인 튜터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도 없을지는 않으실 텐데 3학년이면 3학년 과목은 있으시지 않나요? 은인 튜터님 맡으신데 자바 프로그래밍가 엄청 두 가지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이번에 듣지 않아요. 내년에 들으려고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은인기 튜터님한테는 그냥 기본적인 학사 안내나 이런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네. 저희 튜터님들이 일정 이제 학년별로 튜터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해주세요. 남부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잡아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꼭 본인 담당이 아니더라도 참석 가능하시거든요.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종이 보시면 튜터 카페 주소 나와 있어요. 거기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일정 다 올려놔요. 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3학년 학생인데요. 전공하고 교양 인정학교 또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1, 2학년 과목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과목들도 있나요 혹시? 다른 학년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같은 학년 거 다른 학과 거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 다른 학과 과목은 시험이 겹쳐서 자동으로 아마 수강 신청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 같은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학년으로 편입생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혹시 제가 수강 신청을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3학년 과목도 있고 4학년 과목도 섞였는데요. 혹시 제가 선택한 과목 중에서 1, 2학년 다른 과목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다거나 이런 연계되는 수업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인산수학이라던가 알고리즘은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듣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 과목에서 그런 부분이 듣진 않는지 아니면 1학년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던가 이런 수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수업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3학년 들으셔도 뭐 선행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과목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혹시 뭐 교수님도 우선 제 과목 중에 모바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래밍하고 XML 프로그래밍을 들으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이제 선수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산수학을 먼저 들으시면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목마다 다 말씀드려도 아마 기억하거나 뭐 받아 적기 힘들 테니까 이것들을 정리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리 선수 과목을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가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으세요. 제가 수강 신청을 1학년하고 3학년하고 골고루 했어요. 출석 수업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한 4개 정도. 근데 여기 안내된 거에서는 수업의 구체적인 날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간하고 만약에 겹칠 수는 어떻게 대처를 지금 1학년과 3학년 출석 수업 날짜가 겹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지역에서만 들으시게 되면 겹치실 일은 없으실 텐데 혹시 나눠서 들으시나요? 한 군데는 한 학년은 남부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한 학년 과목은 다른 지역을 바꾸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니면 같은 지역에서 그냥 한 지역 내에서는 겹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학년별로 그냥 한 지역에서 들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 겹치는 부분은 안 되시면 다른 지역 찾아서 바꿔서 이용을 하시거나 대체로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한 번만 더 봐주실게요. 네, 2학년 태민님이에요. 처음에 2학년 1학기로 배정이 된 과목을 그대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게시판에 봤더니 협력적으로 A 코스, B 코스, C 코스에서 선행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제가 선생님을 직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B 코스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씩 비주얼 실습 쪽이 아니라 1학년 실습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혹시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안 됐어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스크린 들었었거든요. 학교라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아까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선수 과목, 호수 과목.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데는 이제 뭐 고등학교하고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강 신청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비주얼 C 플러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주얼 C 플러스를 하려면 C언어도 이제 뭐 C뿔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비주얼 C뿔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편입생들이 아니면 다른 과에서 오는 학생들이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이제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 정도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그 세 과목을 다루는 거죠. 이것도 능력에 따른 겁니다. 능력과 자기의 의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2학기에 모집하는 분들, 2학기에 그 모집하는 분들은 그 1학기에 그 선수 과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 한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어요. 그 선수 과목하고 후수 과목이 그 2학기 편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그 교수님들은 이렇게 뭐 과목에 대한 지식에 관한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지금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데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저기 튜터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김남희 선생님이 하겠어요? 문영준 선생님이 하겠어요? 네. 참고로 여기 문영준 선생님은 뭐 우리 대학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졸업을 하고 석사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튜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박수. 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2학년 과목을 갖다가 그대로 수강했어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을 수강했으면 이제 2학년을 필요해서 2학년 튜터 사이트에 할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2학년 과목을 다 안 듣고 1학년, 3학년, 4학년 과목 분산해서 들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튜터 사이트에 그걸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2학년, 2학년, 3학년과의 소통의 장애도 따로 있어요. 그럼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1학년 자료도 올려드립니다. 2학년 튜터 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수강을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튜터한테 그 1대1 상담을 하시거나 그 메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방법들 갖다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10%를 갖다 바로 수강 신청하셨어도 1학년에 시나 10%를 듣지 않으셨어도 물론 들으시면 더 좋았을 테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비주얼 10%를 들으셔도 좋은 학습과 강의와 그 다음에 좋은 성적으로 이수를 하실 걸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항상.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튜터 사이트에 한번 자유계시면 그런 거 올려주세요. 네, 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마음 먹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이게 마음이 흐릿해지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입학하셔서 졸업률이 낮은 거 아시죠? 네, 졸업률이 한 20%가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힘드실 때는 튜터 사이트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갖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학기를 잘 마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등록하시면 중간중간에 힘드시더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시고 가시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도 졸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원을 진학하셔도 굉장히 못한 성적으로 졸업하십니다. 타 대학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고요. 잘 해나가시는 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통신대 컴퓨터학과 오시면 굉장히 환영하고요. 졸업하시고 계속 방송통신대 대학원 정보과학과도 있고 또 박사과정 계속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또 주말 수업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지만 있으시면 끝까지 박사학까지 쭉 갈 수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으로서 제가 배웠거든요. 직장인으로서 방송통신대학교에 2000학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19년 전이고요. 컴퓨터학과 졸업하고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그냥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신감만 갖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합니다.